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3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문 보겠습니다. 갑월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병 앞으로 격려하기로 하는 제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하지만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불허가 처분을 받아가지고 매수 청구를 해서 매수할 때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낮은 가격이 있을 경우는 낮은 가격이죠. 3번 지문입니다.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양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인데 그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하고 전세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는 게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다른 점이죠. 전전세권이 있습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분묘가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시적으로 멸실되었고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죠. 타주점유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타주점유. 따라서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되려면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땅인데 자기 땅인 줄 믿고 거기다 묘를 설치했다면 그것은 자주점유에 해당되므로 그 토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 틀린 것.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네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요건 1, 2의 서식에만 해당이 됩니다. 토지에는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없죠. 토지, 나대지의 경우 3의 서식. 1이 주거용이고요.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이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을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였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6개가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3의 서식, 즉 토지와 4의 서식,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9회 32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21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월차임 500에다가 이거 안 보이네요. 월차임이 500만 원, 보증금이 5억 하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원칙적으로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대행력 생기죠. 이 사안에서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을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1년으로 본다. 1년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요건 9억 이하만 적용됩니다.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기억 최단기 존속기간 이거는 9억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뭡니까? 승계하는 거. 대항력이죠. 대항력. 대항력은 모든 임대차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니은만 옳은 내용이네요. 니은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항력은 금액과 상관없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디귿, 을은 연체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2기가 아니고 3기의 차임액이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기의 차임액이라고 하면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석 달 월세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됩니다. 즉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서 이번 달에는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두 3개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인데요.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이런 것들은 9억 초과하면 받을 수가 없죠. 우선면제 받으려면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이하여야 하고요. 일단은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면제 받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환산보증금이 9억, 서울에서 9억이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항력. 여기 있네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겼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요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다 적용이 됩니다. 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1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